청와대에 왔는데요. 여기 연구실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는데요. 우리 선생님 하면은 그 중앙일보의 그 체육부 기자로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계셨잖아요. 네. 근데 또 체육부 기자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또 여기 또 한체대에서 또 교수로 이렇게 네.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어떤 인연으로 동국대학교 나오셨는데 국문과에서 체육학과 또 기자로 계셨고 또 체육 쪽으로 또 이렇게 일을 네. 하게 됐네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네. 기자가 됐는데 이제 기자가 되면 사실은 그 자기가 취재 분야를 뭐 선택을 할 기회가 비교적 적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기자가 됐을 때는 그 현안이 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 네. 그때 청년 기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스포츠 취재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네. 저도 그런 인연으로 이제 스포츠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 올림픽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스포츠 취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체육과 연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점점 이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또 이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네.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생겨서 한국체육대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아, 또 모교인 동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해서 아. 이제 전문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럼 국문과 나오셨다가 다시 또 예, 박사는 체육부 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책들이 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또 지금 체육 쪽에서 일하지만 시인이시잖아요. 또 동국대학교 나오셨으니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시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그 중에서도 또 박재천 선생님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언제 만나 뵀나요?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큰 인연이 아니실 거고요. 이제 네. 저희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그 제자 중에서 좀 형편없는 축에 속할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박재천 선생님이 안 계신 시인 허진석은 존재할 수가 없는 와, 그래요? 그런 존재이시죠. 이제 뭐 선생님을 처음 실제로 뵌 거는 제 기억에 1983년인데 네.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문예진흥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던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의 입장에서 정말 이제 결정적인 이 순간은 제가 2012년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사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전문 연구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포츠를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와 필요 때문에 네. 이제 기자직을 사직을 하고 나와서 연구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떤 체육학자의 정체성, 그 다음에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정체성, 그 다음에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캐리어는 중앙일보에서 이제 체육부장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고, 네. 스포츠 연구자라서는 이제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논문을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는 선생님께서도 시인이시니까 너무나도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시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맹수가 막 날뛰는데 그 위에서 고삐를 놓고 한눈을 파는 순간에 떨어지면 거기에 다시 올라타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시인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국면을 맞고 있었고, 네. 어딘가에서 청탁을 받았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시라는 이 작품을 써서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어떤 블랙아웃 되는 순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떠오른 선생님이 박재천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방산 선생님이셨고 전화를 드리고서 이제 전화로 이만저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징거렸는데 네. 선생님께서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네. 와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치 뭐랄까요? 옛날 얘기해 주듯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롭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이런 충동이 느껴졌어요. 어떤 충동이요? 이 선생님 말씀이고 뭐고 이제 그만 듣고 빨리 여기서 튀어나가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진짜 시를 빨리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소재가 네. 이건 어떻게 쓰면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기분으로는 뭐라고 비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열쇠든지 풀 수 있는 만능 열쇠. 예, 그 열쇠를 선생님한테서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시인으로 취급을 해주신다면 네. 아마 그렇게 되는 데는 아마 유일하고도 정말 가장 강력한 그 이유가 선생님의 존재 때문에 네.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북지춘 쌤이 이 사실은 또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네네. 네, 제자가 아무튼,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저 첫 시집을 제가 보니까요, 상당히 독특하고도 좀 길어요. 네. 그 타이프라이터의 죽음으로부터 예. 불법적인 섹스까지 네. 상당히 기는데 그것도 내용도 좀 궁금해져요. 첫 시집을 어떻게 이런 시집을 언제 냈나요, 이게? 예, 그게 이제 제 기억에 199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네. 그 출판사에 이제 제 지인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네. 저에게 이제 모여있던 이 원고들을 출판을 해준 것인데요. 세진기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원래 이곳은 이제 전문 서적을 찍어내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에 계신 이제 두 분이 저를 좋아해 주셔서 작품들을 묶어주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시집에 실린 작품들은 한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시절에 쓴 시들입니다. 첫 시집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젊은 날에 이제 기자가 돼서 그 어간에 쓴 시들인데, 시집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거 아주 이제 괜찮다 이거죠. 출판사 이 편집자들의 감각으로 볼 때. 그래서 네. why not 그랬죠.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이래야지만 탁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네. 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세 번째 시집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예. 아픈 곳이 모두 기억난다. 우리 선생님은 이제 아픈 곳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탄탄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스팔트만 타고 왔을 것 같은데. 누구나 저마다 이제 간직한 슬픔과 또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나 또 한 개인으로서나 또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나 마땅히 겪게 되는 어떤 그 좌절과 슬픔과 고뇌와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떤 그 성찰과 깨달음의 어떤 결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 뇌를 스쳐가는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두를 붙들어서 쓴 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제목이.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은 시집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많이 있지만요. 예. 그런 휴먼 터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요. 놀이인간, 예. 그렇다 호모 댄스다. 예. 그 외에도 스포츠 공학도의 탄생, 기자의 독서, 옆구리에 대한 궁금증, 여기 다 있네요. 기자들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좀 유독 눈에 띄는 게 호모 로덴스예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건 학교 다닐 때 봤는데 호모 로덴스다. 이게 로덴스가 어떤 뜻일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책에 사실은 이제 재밌게 돼 있지만 이거는 그 체육사, 체육의 역사를 쓴 그 책입니다. 절반 정도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스포츠 역사로 읽는 호모 루덴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책 말고 그렇다 우리는 호모 루덴스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그거는 이제 제 칼럼을 스포츠 칼럼을
그 모아놓은 책인데 네.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이 그 용어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되어 있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사회학자, 역사학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학자인 요한 하위징하라고 하는 그 이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대표 저서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또 이제 중세의 가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인문적인 향기가 강한 네. 명저술을 남기기도 한 분이신데 네네. 이분은 말하자면 인간의 문화를 추동하는 어떤 그 동력의 그 결정적인 일부분으로서 인간의 유의 본능을 찾습니다. 인간의 유의 본능에서 말하자면 예술과 발견과 과학의 뭐 발전과 이런 것들이 추동되고 촉진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사고에서 말하자면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개념을 네. 이제 만들어내신 거죠. 근데 네. 체육학자로서 굉장히 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체육학 연구에 있어서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네. 제가 그 한동안 그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개념에 매혹돼서 이 용어를 꽤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놀이인간 여기도 책에 좀 보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체육과 스포츠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체육과 스포츠에 대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네. 우리 영화나 뭐 이렇게 보면 영화가 아니죠. 네. 축구나 보면 막 이렇게 환호하는 거는 예. 뭐라 그래서 그거는 그건 좀 뭐 스포츠인가요? 이런 거죠. 그 선생님 그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있었죠. 네네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배구를 가르칩니다. 뭐 농구를 가르치거나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자, 이제부터 후진석 학생, 자, 언더토스를 하겠어요. 먼저 두 손을 깍지를 끼세요. 깍지 끼고. 네. 그 다음에 공이 날아오면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 양팔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뛰어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또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자, 학교 수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야, 짜장면 내기 3대3 배구 어때? 15점 내기야. 이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구를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체육이 아니라 체육을 통해서 몸에 익힌 그 이 배구라는 종목을 이용해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스포츠는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또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 예. 경쟁이 있고 그리고 경쟁한 결과가 남습니다. 시험 점수로 남는 게 아니라 승과 패가 갈리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포츠는 일과 시간에 할 수 없습니다. 직업 선수가 아닌 한 여가의 산물이에요. 여가. 호모 루덴스는 그 여가를 맹목적인 휴식, 동작하지 않음으로써 이 휴식을 채우지 않고 그 여가를 유희를 채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운동이죠. 그래서 스포츠는 즐겁고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과실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뭐 가서 우리가 올림픽 선수단 있잖아. 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그 전문 체육인들이죠. 예, 전문 체육인들은 사실은 스포츠일까요? 아니면 체육일까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고도의 이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인들이죠. 올림픽이 네. 그 전 세계 일제고사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를 이렇게 관람하고 우리 전 국민이 왜 나가면 막 이렇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예. 뭐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네. 그랬을 때 막 이기면은 막 환호하고 막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이런 거가 그럼 이제 일체가 느끼면서 예. 그 일체할 때 우리가 호르몬이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게 옥시토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스포츠가 주는 네. 어떤 그 이 즐거움이 그쵸. 그 우리 모두들에게 네. 전이 되고 또 공유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몸에 건강에도 되고 너무 좋은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기자 생활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길게 하셨어요. 근데 네.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또 아까도 체육부로도 하셨다는데 또 문학적으로도 또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생활 하시면서. 문학적인 에피소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그
스포츠 기자로 시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이 가슴찡한 그 경험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고요. 네. 굳이 하나 이제 꼽는다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가서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일본 그 저명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를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씨를 만나서 예를 들면 올림픽에 있어서 이제 남북 동시 입장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하루키 씨가 이제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장면이었다고 언급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너무 상업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그 비판, 그다음에 올림픽을 해서 선수들이 뭐 건전한 경쟁을 젊은이들이 하는 것인데 네. 국적을 가릴 필요가 뭐가 있으며 네. 시상식 따위는 할 필요도 없다. 그 국기를 올리고 이러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애국주의가 스포츠를 그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그 비판을 한 기억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키의 저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즐겁게 얘기했었던 아주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한 40-50분에 걸쳐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허진석 선생님이 그때 당시 기자 생활할 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의외성? 평범한 기자가 좀 아니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기자니까 스포츠 취재해야 되는데 스포츠만 취재해오는 게 아니라 박박하고 시인이니까 또 이쪽에 뭔가 감성이 다 있어 이러면 이것도 취재하고 또 저것도 또 취재하고 다 이것저것 취재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네. 중앙일보에 딱 올리고 그래서 많은 그게 이제 사실은 해졌다는데요. 저를 이제 말하자면 거느리고 일을 하신 그 역대 데스크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죠. 쟤는 왜 자꾸 스포츠 말고 다른 것도 취재해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에 1998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모신 그 유능한 데스크들이 여러 계시지만 또 이제 우리 그 중앙일보 동경특파원도 하시고 하셨던 그 이석구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부장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98년쯤에 그 제주도에서 열린 이제 전국 일간 그 이 신문 그 스포츠 부장 그 세미나에서 참석했을 때 지금 내 밑에 허진석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은 가면은 그냥 경기 결과만 보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무사 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것도 칼럼을 엮어서 보내고 뭐 엉뚱한 사람을 또 뭐 인터뷰를 해서 뭐 인터뷰 기사를 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즐겁게 잘 씻긴 했는데 그러면서 과연 지금 젊은 기자들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이제 굉장히 너그럽게 판단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뭐 체육 기자이기는 하지만 또 체육 기자이기 이전에 또 기자니까 또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뭔가 독자들을 즐겁게 하고 또 모르는 걸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 마음에는 또 시인의 감성이 또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특히 이제 그 문화 행사나 아니면 문화재나 역사적인 어떤 현장 같은 데 가면 반드시 뭐 르포 기사를 만들어서 데스크께서 그 게재를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보냈고 또 그 중에 많은 제 기사들을 저희 데스크들이 수용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체육학과 교수로 계시잖아요. 교수로 계시지만 또 학생들이 또 체육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인 측면도 저렇게 시인이시니까 더 담당하실 것 같은데 그 학생들한테 시도 조금 좀 살짝 알게요. 아닙니다. 살짝 하지 않고요. 전문적으로 하나요? 저기 노골적으로 시를 읽게 하고 좋은 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제 한국체육대학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체육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 학교 기숙사는 그 선수촌 수준의 그 뛰어난 세계적인 경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체육대학교 멋있어요. 그 체육 선생님은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는 또
운동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 학문, 정통 체육학과, 그다음에 일반 대학교, 종합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 과정들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또 네. 교직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교양 교직 과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 중에 독서로 세상 보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독서로 세상 보기. 네.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제 체육학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학을 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저널리즘, 스포츠 보도론 같은 이제 이론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좋은 시들을 골라서 뭐 조금 정서적인 부분, 예를 들면 정채봉 선생님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뭐 이런 시, 그 다음에 또 김광규 시인의 아니다 그렇지 않다 문학과지성서에서 나온 그런 시집, 목발이 김씨 같은 어떤 사회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김춘수 시인의 굉장히 어렵지만 곱씹을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는 뭐 과벽탄이라든지 이런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함께 읽고 또 느껴보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한체대 학생들은 우리 허진석 지금 교수님이죠. 한테 배운 학생들은 상당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많이 아셔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도 알려주는 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이쯤에서 우리 허진석 선생님의 신앙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또 아끼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시를 조금 낭송해 주실까요? 제가 아끼는 시는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이 시집이 한 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집이 어떤 때는 한 편 한 편이 다 소중하고 네. 정말 어떤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랑스럽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 시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이 시집을 안 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여러 시들을 이제 뭐 다행히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또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마음속에 놓고 있는 시 한 편을 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월식입니다. 월식. 네. 이름까지 해서 네. 볼게요. 네. 월식. 허진석. 통영 앞 포구에 하나, 칠보산 기슭 절터에 하나. 그렇게 작대기를 꽂으면 세상의 덩치를 잴 수 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므로 해가 동에서 서로 진다. 누가 나가서 보고 왔나? 사람들이 실뭉치에 꽂힌 바늘처럼 밤송이처럼 그렇게 붙어 사는 별. 마음이 헤매고 다녀 거리도 크기도 잴 수 없다. 네. 잘 읽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본인이 쓴 시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읽어보게 되나요? 서로 시와 제가 네. 서로 민망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꾸준하게 시를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또 바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시를 쓰는 게 목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마도 영원히 해결을 못하겠지만 네. 우리 살아가는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네. 그리고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관념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뭐 모든 사람의 목표겠지만 사랑과 평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 이제 허진석 선생님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놀이인간, 그다음에 결국은 인간은 또 유의의 본능을 갖고 있다. 정말 그 점에
5월이잖아요. 네. 이렇게 싱그러운 녹음이 푸른 이런 계절에 여기 교수님 연기실에 와서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